첫 번째 이슈는 어제 우리 동해상에서 그리고 독도 영공에서 있었던 일,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외일경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등 5대의 군용기가 3시간여 동안 동해상공 휘저으며 연합작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지도가 여기 2가지 지도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의 폭격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폭격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지금 보면은 우리 방공 19열 구역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동해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방향을 꺾는데 이 순간 러시아 폭격기가 같이 옵니다. 보이시죠? 노란 선과 빨간 선 보이실 겁니다. 쭉 가면요. 이건 누가 봐도 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연합작전입니다. 우리 동해상에서.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비행이 끝나자 이번에는 이쪽 북쪽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내려옵니다. 이 경보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비행이. 독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독도 영공인데요. 독도 영공을 2번 위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출동해 경고 사격을 했고 그제서야 물러갑니다. 어제 바로 동해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일 갈등 속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방한을 했죠. 그 방한에 때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가 만만한 항국을 때렸다.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사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사실은요. 이 내용들이. 만만한 항국을 때려서 미국을 자극한 거다. 정말 이런 걸까요? 이유가요? 여기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발, 계획 도발,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아태 해역에서 첫 연합 초계 비행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는요, 미국 보란 듯이 최대 연합훈련 했는데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어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바다에서 그리고 우리 영공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자, 이런 와중에 일본 왜 이러는 겁니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독도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출동하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제. 이 와중에 일본에 그래서 매일경제는 허튼 소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허튼 소리다. 한국 정부, 일본의 이런 입장에 대응 가치조차 없다. 말 같지도 않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지금. 그리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침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요, 발뺌을 합니다. 침범한 적 없다. 영공 들어간 적 없다. 아니, 빤히 잡혔는데 이럽니다, 지금. 오리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사전 예정도 없이 이 대사회를 초치한 것은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카디즈 진입과 영공 영공 침범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초치하게 되었습니다. 島根県鳥島周辺領空侵犯したことを認識しており、救急発進により対応をいたしております。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 네, 어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군사 분야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분석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궁금한 겁니다. 어제 동해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군용기들이 휘젓고 다녔잖아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도 예. 설명해 주셨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그런 폭격기들이 예. 동해상공에서 이렇게 연합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라든가 예. 이런 다양한 해역에서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자유의 항행 이런 작전을 예. 벌여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 동해상에서 예. 이러한 자유의 항행 작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은 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는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온 날입니다. 그럼 시기가 묘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방한 시점을 맞춘 거 아니냐. 뭐 정치적인 해석입니다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의도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뭐 어제 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러 간에 이전부터 협의가 예. 됐고 날짜 등도 사실상 미리 정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양국 간의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뭐 단시일 내에 입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존 볼튼 방황과 또 최근 한일 간의 좋지 않은 관계들이 엮이면서 참 묘한 시점에 훈련이 벌어진 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응을 보여서 입장을 나타내는데 우리로서는 참 적반하장입니다. 중국은요,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그런 일 없다고 발뺌,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두 나라의 입장이 이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공 침범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고 사격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격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일종의 뭐 국제법상으로도 영공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 똑같은 이번과 같은 비행을 또 실시한다라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중로에 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군 전력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뭐 공중 조기 경보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 아니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라면 그 논리 그대로라면요. 우리 공군이요.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다녀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보면 좀 중국의 예. 입장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그 우리 군 군용기가 예.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던 그런 중국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비행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데. 예, 지금 중국에서는요? 사실 뭐 어제는 동해였지만은 예. 이러한 일이 서해상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서해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한중 해군 간에 경계선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중국 해군이 우리 쪽으로 많이 접근해 온 경우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공은 확실히 방공 식별구역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늘이거든요. 영토가 연장된 곳인데 거기에 다른 나라 군용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걸로 분명히 이건 침범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격추도 가능한 겁니까? 방공 식별구역의 경우에는 격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영공은 영토와 똑같은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포탄 사격으로 사실 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예.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격을 실시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아예 가로질러 간다거나 영토를 뭐 지나갈 경우에는 심지어 격추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그런 영공 침범의 경우 격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뭐 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예. 과거 뭐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 2대를 격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또 더군다나 민간 항공기 예,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항공기였고 적절한 경고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예. 무조건 격추를 시킨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의 입장, 참 우리로서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왜 한국이 러시아에 침범해서 대응하나 이런 논리를 또 폈어요. 자, 이른바 지금 독도 문제가 살짝 나오니까 뭐 마치 숟가락을 얹어놓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일본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 대다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방위성에서 나오는 우리로 치면 국방대사 같은 방위대강이나 뭐 여러 문서를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나온 그런 예. 우리로 치면 합참이라는 예. 통합망류관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독도를 사실상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요. 예. 또한 항공기 어제 중로에 항공기 출격했던 것도 예.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분쟁 지역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일본의 그런 입장 발표는 또 분쟁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100%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다만 예. 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예. 물론 영국은 아닙니다만 예. 방공식별구역은 1960년대에 사실상 그 미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방공식별구역 안에는 독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카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방공식별 구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보구역에도 이게 독도가 들어가 예.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거 독도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원래 60년대 설계될 때부터 독도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또 어제 일본이 또 의도적으로 그런 입장을 나타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독도 그리고 동해 주변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